이 잠수함은 일본 해군의 E-15형 잠수함의 1번함 2호 제15 잠수함입니다. E-15형 잠수함은 순잠 을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영식 소형 수상기를 분해해서 탑재했다가 필요시 조립해서 함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캐터펄트를 이용해 사출 가능한 잠수함입니다. E-15형 잠수함의 2번함이 바로 2호 제17 잠수함이었는데 기록으로 짐작해보면 이 잠수함은 1941년 11월 21일에 요코스카를 출항해서 진주만 기습되는 하와이 근해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다가 이후 캘리포니아 근해로 와서 화물선에 어뢰를 발사하기도 하고 미군 정찰기에 걸려서 급속 자망하기도 하는 등 통상 파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2호 제17 잠수함은 함장인 니시노 코오조 중좌를 포함해 총 101명의 승조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잠수함은 정말 멀리까지도 다닌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방금 전 이 잠수함형을 순잠 을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잠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크루저 서브머린의 준말로 E-15형 잠수함은 부상했을 때 16노트 약 시속 30km로 26,000km의 항속거리를 가졌고 잠수했을 때는 축전지로 기동해서 3노트 시속 약 5.6km로 178km의 항속거리를 가졌습니다. 26,000km가 어느 정도인가 짐작해보기 위해 이 지도를 보시면 일본에서 출발해서 직선거리로 하와이를 거쳐서 LA 인근까지 가는 것이 약 1334km입니다. 2호 제17 잠수함과 동급의 2호 제27 잠수함이 이 시점부터 3개월 후인 5월에 특수자망정 가표적을 싣고 시드니 공격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서해안 캘리포니아주 남쪽에 로스앤젤레스가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타바바라라고 부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차를 타고 가면 산타바바라 시내까지 2시간 좀 못되게 걸리는 것 같은데요. 1942년 2월 23일에 벌어진 사건의 무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1942년 2월 23일 현지 시각 오후 7시경 2호 제17 잠수함이 산타바바라에서 서쪽으로 약 20km 거리의 해상에 떠올랐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떠오른 곳 건너편에는 엘우드 오일필드라는 곳이 있었는데 1930년대에 활발히 시추 작업이 진행되었던 유전으로 엘우드 유전에서는 1970년대까지 약 1.06억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었고 이 당시 산타바바라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몫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으로서는 당시 나름대로 공격하기에 좋은 대상을 찾은 셈인데요. 니시노 함장은 이 유전시설을 잠수함에 탑재되었던 함포로 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E-15형 잠수함에 탑재되었던 함포는 49경 14cm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당시 일본 대형 잠수함의 제식 함포로 쓰이던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엘루드 유전지대는 이 정도 위치에 육지와 해상에 걸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루드는 당시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유전으로 군사적인 가치가 충분했으나 제대로 된 군부대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타바바라보다 유전지대와 더 가까이 있는 곳의 시 이름이 골리타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해안경비대 경비정들과 골리타 공항에는 해병대 소속 정찰 폭격기들이 있었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병력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고 민간인 자원봉사 요원들만 항공기 관측 조소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현재의 골리타시를 바다에서 바라본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니시노 함장은 일단 해안가에 위치한 항공유 저장 탱크를 파괴하기 위해 오후 7시 15분경 함포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곧 2호 제17 잠수함의 14cm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이 그림은 오른쪽 글씨를 보면 해군 종군 화가가 그렸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군 잠수함이 캘리포니아 연안을 포격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 그림으로 우편엽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42년 2월 23일은) 월요일이었는데 유전시설의 대부분의 근무자들은 퇴근한 뒤였고 아직 시설에 남아있던 몇 명의 근로자들이 일본군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처음에는 유전시설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근로자 중 한 명이 바다에 떠있는 일본군 잠수함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근로자는 이후 증언에서 잠수함이 크기가 커서 구축함 같은 군함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함포 하나만 쏘고 있는 것을 본 이후 잠수함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근로자들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일본군의 포탄은 계속 떨어졌고 약 20분간의 포격을 마친 이후 제17 잠수함은 유유히 물러갔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일본군 포탄에 의해 유전시설이 피해를 입은 지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진은 당시 유전시설에 포탄이 명중한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제17 잠수함의 포격은 항공유 탱크나 다른 시설에 큰 피해는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일본군 포탄이 지면에 떨어져서 생긴 구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제17 잠수함은 포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과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녁 때 들린 포탄과 폭발 소리로 이 지역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알아보려는 전화가 몰려 전화선이 혼선이 되는 사태도 일어났고 신문사와 경찰, 군부대 등에도 포격 소식이 바로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포격과 관련된 루머들도 순식간에 퍼져서 몇몇 사람들은 이 공격이 실제 일본군에 의해 이루어진 공격이 아니라 정부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전쟁 공채를 더 많이 팔려고 꾸민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또한 육지에서 일본군 잠수함에 신호를 보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말도 떠돌았습니다. 이날 미국 정부의 대응은 빨리 이루어져서 포탄이 처음 떨어진 지 약 45분이 지난 오후 8시부터 산타바바라 전역과 여기서 약 40km 떨어진 벤투라 지역까지의 해안에 일제 등화 관제 명령이 떨어졌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101번 고속도로도 폐쇄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음날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뜬 소문이었겠지만 산타바바라 지역에서 일본 잠수함에 보냈다는 모종의 신호. 이 소문은 곧 미국 내에 일본 스파이가 있다는 설로 번졌고 그 타겟은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엘루드 포격과 같은 달인 1942년 2월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신문을 찍은 것입니다. 이 제목은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일본인들이 쫓겨나는 것이 멀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 일을 아주 기대한다는 듯한 어투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그제큐티브 오더 9066을 내려서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이 확정되었고 엘루드 포격 일주일 후에 시행됩니다. 이렇게 엘루드 포격은 물질적으로 큰 피해는 못 주었지만 전쟁 시작 초기에 미국인들의 적개심과 공포감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 해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일본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것이라는 공포심도 퍼졌습니다. 이러한 공포심은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서부 해안 지역에서 심했는데 특히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는 진주만 기습 바로 다음날 일본 항공모함이 근해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날 시내 학교가 전부 문을 닫고 저녁 때는 전체 시내에 등화관제 명령이 떨어졌으며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시내를 순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쪽에서 캐나다와 접한 곳의 시애틀에서는 진주만 기습 당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라디오를 통해 간간히 일본군의 공격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날 밤에 시애틀 전체에 등화관제 명령이 내려졌고 밤중에는 약 2,000명의 군중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등화관제인데도 불이 새어나오는 상점 등의 유리창을 부수면서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시애틀에서 당일 행패를 부리던 군중들에 의해 깨진 상점 유리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술을 마셨거나 마시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941년 12월부터 1942년 2월까지 많은 수의 미국 상선들이 미국 서해안 앞 태평양에서 일본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해 본토에 닥쳐올지도 모를 일본의 공격에 대한 미국민들의 공포감을 더욱 크게 했습니다. 서부 지역 사막 한가운데에 일본군의 비밀 비행장이 있다는 뜬 소문도 돌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일본 항공기의 공습에 대비해 배치된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미군 대공포입니다. 그리고 1942년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23일 저녁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2시간 거리의 산타바바라 근교에서 일본 2호 제17 잠수함이 해안의 유전시설을 함포로 사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이 공격으로 인한 물적인 피해는 미미했지만
멀리 떨어진 하와이가 아닌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다는 심리적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이때는 이미 LA 지역에서도 수시로 등화관제 훈련 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부 해안에서는 훈련 미숙인 정찰기 조종사들과 레이더 요원들이 어선이나 고래 같은 것을 보고 일본 잠수함 등으로 오인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세크러테리 오브 워로서 육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헨리 스팀슨은 미국 도시들에 적의 공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4일 미 해군에서 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오피스 오브 네이벌 인텔리전스 ONI에서 앞으로 10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일본군의 공격이 예상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월 24일 오후 7시 18분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경보가 울렸다가 오후 10시 23분에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전날에 산타바바라 인근을 공격한 일본군 잠수함이 지금 어디 숨어 있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남부는 그야말로 불안 속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바뀐 1942년 2월 25일 새벽 로스앤젤레스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가 존재하나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 순서대로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2년 2월 25일) 오전 2시경 LA에 배치된 레이더 기지가 도시 서쪽 약 190km 지점에서 미확인 물체를 감지했습니다. 15분 뒤인 오전 2시 15분 대공포 진지에 그린 얼러트, 즉 사격 준비 태세가 발령되었습니다. 당시 미군 항공기들은 미확인 물체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가 입수될 때까지 이륙을 자제했습니다. 미확인 물체가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거리까지 다가온 오전 2시 21분 인근 지역에 등화 관제가 발령되었습니다. 4분 뒤인 오전 2시 25분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2시 25분에 울린 경보는 훈련 경보가 아니라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처음 울린 공습 경보였습니다. 곧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여기저기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2월 25일 새벽 로스앤젤레스 항 인근에서 서치라이트가 미확인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밤하늘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잠시 잡혔던 미확인 비행 물체는 곧 레이더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경찰과 군부대 등의 일본 항공기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2시 43분 LA 남쪽 롱비치 지역에서 항공기가 다가온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몇 분 뒤 해안포부대 지휘관으로부터 LA 상공으로 약 25대의 항공기가 12,000피트, 약 3,650m 상공 고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도 들어옵니다. 오전 3시가 넘어가면서 로스앤젤레스 상공에도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자료마다 다르지만 첫 번째로 대공 사격이 실시된 곳은 LA 서쪽 지역의 산타모니카로 이때 목격된 것은 풍선에 붉은색 조명탄이 달려있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전 3시 6분경 산타모니카의 대공포대에서 이 괴물체를 향해 첫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로스앤젤레스에 배치된 많은 수의 대공포대들이 같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언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 상공이 화산처럼 터지는 것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당시 사격이 시작된 후 여러 개의 서치라이트가 상공의 특정 지점을 비추고 그곳을 따라 대공포화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일본 항공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고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도 들어왔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일본 공수부대가 낙하하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상공의 대공포화는 오전 4시 14분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LA 인근 미국 시민들은 그야말로 자기 집 앞까지 닥쳐온 전쟁의 공포에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오전 7시 21분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대해 올 클리어가 선언되었고 등화 관제도 해제되었습니다. 이날 새벽 1시간 8분여 동안 1433발의 대공포탄이 LA 상공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배틀 오브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전투 혹은 로스앤젤레스 대공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LA 시내와 인근의 여러 빌딩과 자동차가 대공포탄 파편에 맞아 피해를 입었고 3명의 시민이 당시 혼란 속에 빠진 LA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아마도 노약자로 추정되는 2명이
일본군의 공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스트레스를 못 이겨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하루 전에 일본 잠수함의 산타바바라 포격과 다른 결과였습니다. 2월 25일 아침이 되자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점점 밝혀졌습니다. 미 육군 서부방위사령부는 발표를 통해 일본군 항공기가 격추된 일은 없었고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간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2월 25일 오전 프랭크 녹스 미국 해군 장관은 발표를 통해 간밤에 LA에 일본 항공기는 없었고 허위 경보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해군도 이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육군 측 의견은 해군과 조금 달랐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헨리 스팀스는 항공기가 LA 상공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캘리포니아 등에서 일본군 첩자가 민간 항공기를 LA 쪽으로 접근시켰거나 정찰기 발진이 가능한 일본 잠수함에서 출격시킨 정찰기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 장군이 하루 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미확인 항공기가 아마도 최대 15기 LA 상공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자 현지신문의 일면 기사를 보면 해군의 주장과 달리 육군은 경보가 허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미확인 항공기를 상공에서 발견해서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 뒤인 2월 28일자 뉴욕타임즈는 해군 장관이 말하는 대로 일본 항공기가 없는데도 허공에 사격을 했으면 그것도 문제고 육군 장관이 말하는 대로 실제 일본 항공기가 있었다면 왜 대공사격으로 격추시키지 못했는지 이번 사태에서 미군의 대처 능력을 공격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1942년 2월 25일 새벽에 로스앤젤레스 상공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태평양 전쟁 내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 종전 후 일본 정부는 LA 상공에 항공기를 발진시킨 적이 없다고 공표했고 이 사건은 하루 전에 산타바바라 포격으로 인근 미군 병사들이 극도로 긴장해 있었고 당시 신뢰성이 모자라던 초기 레이더 기술 문제와 겹쳐 허위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인 1983년 미 공군 오피스 오브 에어포스 히스토리 전사실에서 당시 자료를 분석해 1942년 2월 LA에서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보고에서도 100%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고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에서는 당시 LA 인근에 올려졌던 이렇게 생긴 기상 관측용 풍선이 처음 경보가 내려진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 중 하나로 당시 대공포대에 배치된 병사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항공기 일수가 없는 표적에도 사격했다는 기록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풍선들이 회색이어서 항공기 동체색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기록에 의하면 이런 풍선이 올려진 시각이 2월 25일 오전 1시로 낮에는 없다가 밤에 갑자기 나타나서 혼동할 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격이 시작되고 나서는 병사들과 시민들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존재하지 않는 타겟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분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서치라이트가 당시 상공의 어느 지점을 비추고 있는 사진이 당시 신문에 이렇게 수정되어 나가면서 UFO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1942년 2월 25일 LA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실제 전투와 공습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이름이 붙어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태평양 전쟁 극초반 진주만 기습 등으로 인한 미국민들의 심리적 충격과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알려주는 일화라고 하겠습니다.